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구도 사주명리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참 좋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2025년 을사년 9번째 일간인 임수일간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을사년 마지막 10번째 일간이죠. 이 개수일간에 대해서, 개수일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공부도 많이 되고요. 또 빨리빨리 올리시고 사이에 인터벌을 조금 좁게 두시는 편인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신중한 마음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지막 개수일간 분들 기다리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5년 새해는 밝았고 또 매일이 그렇듯이 해는 또 떠서 또다시 집니다.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하루겠지만 을사년 새해라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우리를 들뜨게 하고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너무 좋은 기분이죠. 여러분 참고로 사주명리에서는 25년 을사년 아직 오지 않았죠. 이런 양력이나 음력이 아니고요. 절기력으로 오늘 보니까요. 올해 을사년은 절기력으로 입춘절입일이죠. 2월 3일 22시 49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달력은 25년 을사년이 펼쳐져 있죠. 그러나 아직 사주명리의 세계에서는 갑진년의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임수일간에 이어서 마지막 개수일간 운세 강의를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개수일간에 을사년 운세입니다. 자신의 일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기존 강의 9-1강부터 8강까지 왕초보 만세력 어플 사용하기라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어플 사용해서요 나의 일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주원국의 이 일주 중에서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죠. 보이는 이 부분 일주라고 하는데요. 일주에서 천간에 있는 거니까 일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이 개라는 천간의 10번째 글자 그리고 까만색의 카드죠. 이런 까만색의 카드라면 바로 개수일간입니다. 이런 개수일간이 내년에 25년을 4년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중 본인이 개수일간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원국 속에 천간의 일간이 개수인 분들이 을사년의 새운을 맞이하는 거고요. 이런 푸른뱀의 해 25년 을사년을 맞이하는 우리 개수일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맞는 운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장단점을 좀 분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세심히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가, 개괄적으로 운세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참고하실 만한 점은 이런 천간의 일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개인의 사주팔자를 전부 논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이고 개괄적인 운세라는 거죠. 통상 사주는 이 일간만 보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 날을 대표하는 글자라서 일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주를 본다는 것은 일간도 있고요. 이런 일지까지 포함한 사주의 8글자 전부 다 보는 거죠. 이 8글자가 나의 사주 원국이니까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10년의 대운도 봐야 할 거고요.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봐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일간만 본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또한 변수가 꽤 있죠. 이 월지라고 하는 나의 기본 베이스 캠프 환경적인 부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의 지지 나머지 글자들도 합충 형파해 다 분석해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사주를 보면서 일지까지 포함한 개수일주가 있겠죠. 삼합의 사유축 해묘이죠. 개수일주를 중심으로 개사, 개유, 개축, 개묘, 개미, 마지막 개해까지 이렇게 6가지의 일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개수일간들이 상징적인 나의 모습이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공부하고 참고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름대로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주나 운세를 보고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된다 이런 분들은 좀 경솔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운세가 나쁜 것 같아서 또 우울하고
좋은 것 같아서 희희낙낙하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잘 참고하셔서 을사년 슬기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 자세, 그리고 나의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이 배가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운세 강의가 하나의 내비게이션이 되길 바라면서 25년 을사년 운세, 그 중에서 개수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24년이고요. 갑진년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년 25년에는 천간과 지지 한 칸씩 이동하니까 천간에 갑 다음에 을이 오고요. 지지에는 진 다음에 사가 옵니다. 그래서 을 사년이죠. 60간지 중에 하나인데 을과 사가 결합되어서 형성된 해입니다. 사주원국 일간 개수를 중심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을, 단순히 개수일간이 아니더라도 이 을사년의 을은 목의 기운입니다. 성장과 발전의 기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유기적이고 유연한 성장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지의 사화입니다. 불의 기운입니다. 오행으로 봤을 때 화의 기운이잖아요. 확산하고 팽창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갑진년 올해보다도 더 성장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25년은, 을사년은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이 왕하다, 화의 기운이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과 사회가 많은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해로 해석됩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바로 개수일간의 대표적인 특징을 한번 물상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런 삶의 성향에 대해서 좀 대입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천간의 물상은 아주 큰 의미가 아닌 빗물, 시냇물, 계곡의 물줄기, 샘물, 폭포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물상을 의미합니다. 음의 물기운이죠. 수증기와 같은 그런 대기 중의 물 같은 개념입니다. 개수, 이 천간의 힘이 강해졌을 때 더 크게 얘기하면 태풍이 쉬지 않고 계속 비를 뿌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 알 수 있듯이 빗물, 계곡물,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바로 스며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든, 예를 들어서 냇가든지 하수구든지 갈라진 벽틈이든지 수돗물이든지 그 특성과 모양을 잘 맞게 변화하면서 스며든다. 바로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를 고유의 모양과 특성을 좀 감추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맞춘다. 이 스며드는 맞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또한 오행의 성정으로는 이 개수일간과 같은 그런 물의 기운으로 인, 의, 예지, 신 중에서 지를 나타냈고요. 이것은 지해를 나타냅니다. 지난 시간에 한양 사대문 북쪽에 있는 홍지문 예를 들었었고요. 이 지자가 지혜 지자죠. 그래서 방위도 당연히 북쪽입니다. 이 만세력 어플 속에 나와 있는 카드의 색깔,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흑색, 검정색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 기관으로 비유하면 신장, 방광, 생식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밤에 음침하고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 잉태, 그리고 성욕, 성적인 그런 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충분히 잘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물상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개수를 우리 인간, 사람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런 개수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향일까요? 이렇게 오행의 물상과 성정을 사람에 대입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수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성향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스며든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죠. 주변 환경에 맞춰서 그 영향을 받아 그 모양이 바뀝니다. 변화하죠. 물은 수증기 형태의 안개가 되기도 하고요. 이슬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요. 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변화에 민감한데, 민감하다는 말은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적응력, 그리고 임기응변을 잘 한다.
이런 편인 거죠. 자, 그러나 점점점점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비밀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의 성향, 물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좀 비활동적이다, 정서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많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좀 꾀를 부리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응변을 하다 보면 자가당착, 어떤 뜻인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조금 불편한 이런 상황으로 맞닥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개수 자체만으로 이런 역마성이 강합니다. 역마 어떤 뜻입니까? 이동하면서 변화한다는 뜻이잖아요. 개수의 물 자체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뭉쳐져서 구름이 되고요, 또 비가 돼서 내리고 시냇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의 고전 명리와는 달리 현대 명리에서는 이런 이 역마의 기운은 바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현세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움직여야 돈이 생기고 배움이 있고 발전하는 이치, 이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정신적인 발달을 의미합니다. 정신, 마음, 지적이고요, 감성적인 분야에 강합니다. 조직의 리더로 막 우악스럽게 강력하게 끌고 가는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리더보다는 이런 참모, 보조, 이런 것을 하면서 큰 힘을 발휘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조용히 처리합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이런 개수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업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사람들을 잘 대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요, 목표로 다가갑니다. 공부, 학문, 약간의 정적인 것을 좋아하고요, 선생님 같은 그런 지식이나 교육자 관련 분야 진출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발달했다는 얘기죠. 자, 다섯 번째, 이런 개수일관들은 마무리하는 그런 힘,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수 다음에 간목이잖아요. 간목을 생해주는 수생목입니다. 개수 자신은 음이지만 간목, 이 양을 준비하는 거죠. 이중적이긴 합니다. 이렇듯이 개수는 꾀를 부려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 좀 이중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좀 이기적이라는 그런 말을 좀 듣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요, 개수일간 한겨울입니다. 늦은 겨울이죠. 저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비밀스러운 그런 시크리트, 비밀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겨울 많이 춥죠. 차갑습니다. 그리고 한밤이 지나는 그런 새벽의 어두운 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간목을 탄생시키려고 준비하는 그런 새벽의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탄생을 준비하기 때문에 성욕, 성적인 에너지가 높다. 그리고 출산, 신체적으로 생식기계, 이런 걸 뜻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통상 이런 수의 기운이 가득한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성욕이 좀 많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들리는 것도 아마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개수일관 분들은 그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마무리가 잘 되어야 또 다른 시작을 준비를 하죠. 정리하고 기록하고 저장하는 성질이 강하다, 정서적으로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 한길, 사람 속을 모르겠다라는 그런 용어도 있듯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대비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개수의 사람을 볼 때요, 대단히 안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의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음흉하고 음침한 기운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꽤 정돈되고 차분하다,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는 다가와집니다. 아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물상과 특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수일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개수일간, 그 마음, 속 심리를 볼 수 있어요. 이 개수일간의 겉심리와 속 심리를 십성으로 비교해 보면, 이 개수일간 분들의 겉심리는 바로 정인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옛 것을 좋아하는 것, 뭐 레트로 같은 것,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정서적인 감수성, 정리, 기록, 분석, 연구, 학문적인 공부, 이런 쪽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중요시 됩니다. 차분하게, 다정다감하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도움도 받는 그런 정인의 모습으로 겉에 있다는 거죠. 자, 이와는 반면에 속 심리로는 상관의 기질이 있습니다. 좀 개성적이죠. 속으로는 틀을 깹니다. 관성을 극하는 거죠. 창의적입니다. 불평불만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주도적인 것에 반해서 잘하나 못하나 그런 두고 보는 그런 심리가 조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개수일간들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수들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개수일간 분들이 갑자기 을사년을 맞이한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 주위의 환경을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사주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주 풀이가 아주 풍부해집니다. 최근 몇 년 우리 개수일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간단하게 시기적인 그런 기운을 한번 봐볼까요? 단순하게 딱 내년 을사년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흘러온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봐야 되죠.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야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개수일간 분들은 어떤 세월을 살아오셨을까요? 개수일간 올해 현재 갑진년을 살고 계시죠. 그 이전의 과거를 보면 우리 개수일간 분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 기해, 경자, 신축년에 이 해자축, 겨울의 기운을 살면서 골록, 제왕, 쇠 이런 12운성적인 그런 기운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잘 추진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19년부터 올해 갑진년까지 24년까지 쭉 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의 일간들에게 바로 재성이라고 하는 불의 기운이, 화 기운이 그런 없는 시대를 6년여를 살아오셨다 보여집니다. 물론 지장간에도 화의 기운이 있을 거고요. 절운, 월운에도 화 기운 들어올 겁니다. 매년 전체적인 그런 재성의 운은 그래도 약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재물, 이런 재성, 재물의 흐름은 좀 중요하죠. 좀 불안정했다. 그래도 약했다. 그런 결과였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경자년, 신축년, 경신금의 인성이죠. 인성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을 겁니다. 나도 의지했고 나도 도움을 줬고요. 그러나 그 이후 이민 개묘년 식상의 모습으로 비견 겁재들하고 잘 열심히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도모했는데 갑진년에 그 결과가 드러날 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갑진년의 진토 개수라는 글자의 양입니다. 조금 기운이 좋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에너지가 조금 약하다. 상성의 효과는 그렇게 없었다 보여집니다. 조금 답답하고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꽤 좋아졌을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미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우미의 구간, 을사년의 정제, 사화부터 불의 기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식신이고요. 정제입니다. 바로 식신, 생재를 한다는 거죠. 바로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을목과 사화, 목생, 화입니다. 이 정제라고 하는 이런 재성, 안정되고 현실적인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버텨왔고 정말 고생했구나. 그러면 이제 좀 결실을 봐야 되겠지. 나의 생활이 재성적으로도 안정이 올 수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간의 을과 개수일간에게는 이 목의 식신의 기운이죠. 식신. 뭔가요? 안정과 성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거죠. 이제 완전히 활동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꽉 찼다. 잔뜩 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꽉 찬 한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을목이 변화나 개혁으로 좀 들어와서 꾸준하고 안정된 그런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면 성과와 재물이 들어와야죠. 그리고 그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을사년은 새로 자신감으로 도전해 보겠다라는 그런 시작의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자, 지지적으로는요, 사화 정제의 12운성으로
태지입니다. 태지. 잉태할 태입니다. 잉태 어떤 뜻입니까? 또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오미의 사, 또 시작이죠. 시작과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장의 초기 단계, 강인한 생명력으로 바로 미래를 준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신정제의 태지를 잘 결합해 보면 모든 것이 태동하고 내 주도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 결과를 보고야만은 그런 이 을사년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활동성이 깨어났다 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 26년 병오년 정제와 편제죠. 정제와 편제의 기운이 되는 거고요. 27년 정미년 편제 편관 특별한 재성의 기운이 꽉 차는 그런 기운이 3년 쭉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활동하니까 결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환경이 이어지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요 무신년 정관 정인 흐름으로 화 구간에서 이어져 온 그런 재성이 관성으로 재생관합니다. 그렇죠? 긍정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재성, 관성, 인성 이런 기운으로 막 이어집니다. 우리 개수일관분들 기분 좋게 그리고 슬기롭게 잘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답답했던 지난날 잘 버텨왔고요. 이제 잘 지내면 된다. 잘 된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힘내십시오. 자, 이런 기본적인 개수의 성향, 특징, 그리고 최근 살아온 시기, 우리의 환경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을사년의 개수일간 운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을사년 개수에게서 을목은 수, 생, 목 같은 음간이죠. 신입니다. 천간의 을목 기운이 나의 개수일간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식신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해라는 겁니다. 식신은 어떤 뜻으로 해석합니까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단편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의식주,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의식주가 잘 해결된다는 것은 나의 잠재되어 있는 그런 재능이 잘 발현된다는 거죠. 내가 표현하는 능력, 표현 능력이죠. 말솜씨, 언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잘 드러내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져서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자, 결국 개수일간에게 이 을목의 식신의 기운은요, 안정적인 그런 수입과 일에 대한 성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을목의 유연하고 유기적인 성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지지 속 사화, 불의 기운입니다. 사화도 개수일간에게 아주 강하게 1년 동안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지지의 기운은 또 매우 강하죠. 자, 지장간 뭐가 있었나요? 무, 경, 병이 있는데 이 병화라고 하는 이런 강한 정제의 기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제 뭡니까? 바른 재물을 의미합니다. 결국 안정적이고 내가 쓰임새 있는 그런 재물, 운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과하지 않고 내가 딱 필요한 만큼 적당한 만큼의 재물을 의미하는 만큼 우리 을사년 한 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실속 있는 그런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제죠. 아까 태지였고요. 식신과 정제 한눈에 봐도 식신, 생, 제가 떠오릅니다. 을목의 식신과 사화의 정제, 식신이 재성을 생한다. 나의 재능이 재물과 음식을 가져온다.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식신이 바로 재성을 생하는 겁니다. 개수일간에게 을사년 식신생재의 기운으로 나의 재능을 잘 살려서 안정적이고 실속 있는 그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십성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던 나의 노력들, 우리 개수일간들의 노력들이 또 활동들이 활짝 피기 시작하는 그런 한 해라고 보여집니다. 위대하게 꽃으로 피어나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이런 재성, 정제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개수일간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6년, 27년, 병오년, 정미년, 사오미 여름의 계절 재성이 쫙 깔린 해로 이어지니까요.
이 기회를 정말 잘 쓰임새 있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많이 응원합니다. 또 12운성적으로 태지죠. 지지 사화의 기운을 강하게 받는 이런 개수, 태지에 놓입니다. 태지, 태, 무슨 태인가요? 잉태하는 그런 뜻이죠. 엄마의 뱃속에서 막 잉태되어서 노심초사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인 거죠. 시작을 의미하고요. 도움을 그런 받는 시기니까 약간의 의존성도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재물, 정재운까지 오니까 을사년 안정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이 임수일간, 편제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죠. 을사년 임수일간은 지지의 사화도 편제였고요. 지장간의 편관편인 편제였습니다. 편편편. 그런데 이 개수일간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그런 목표와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과 내실을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된다고 했죠. 정이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지장간한테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최대한의 안정을 추구한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직장, 사회생활, 내 일, 나의 직급, 나의 활동 영역 이런 것들도 사화를 만나서 더욱 높이고 잘 되고 싶은 그런 포부도 있고요. 또 그것이 나의 인생에 상당한 안정적인 성과를 가져온다. 명예와 승진, 발전 이런 것도 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장간 한번 살펴볼게요. 사화의 지장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무, 경, 병입니다. 무토와 경금, 병화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죠. 무토는 개수에게 정관이고요. 경금은 금생수, 정인입니다. 그리고 지장간, 봉기, 병화, 아까 수국화, 정제입니다. 임수학은 완전 극과 극이라고 말씀드렸죠. 벌써부터 감이 옵니다. 편편편이 아니라 정이죠. 또 재관인, 재성, 관성, 인성 중요한 것이 다 있고요. 전부 다 발을 정으로 시작되는 길한성, 길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어감만으로도 벌써 바르고 안정적인 그런 차분한 반듯한 느낌이죠.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조금 자세히 보면요. 무토의 정관, 경금의 정인, 병화의 정제, 12운송으로 보면 걸록, 장생, 걸록이죠. 바르고 안정된 관직, 바른 문서와 자격, 바르고 안정된 재물, 이 모든 것이 또 그만큼 걸록, 장생, 걸록으로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활동적인 에너지가 가득하다라고 해석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토, 정관 무엇인가요? 권위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바른 관직이란 말이죠. 무토와 개수, 무, 개, 합을 이루죠. 무게합이잖아요. 직장 내에서의 승진이나 권한이 상승하고요.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더욱더 안정된 내 자리, 내 직함, 내 위치를 더욱 단단하게 공고히 할 수 있는 거죠.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무게합, 안정적이고 보호받는 그런 기운이 생기죠. 우리 개수일간 분들 자신의 위치에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또 경금, 금생수, 정인이라고 했잖아요. 학문이나 문서, 학업, 허가 이런 것들의 기운을 제공합니다. 정인의 장생이죠. 학생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매우 좋겠죠. 이 기간 열심히 진력하고 공부하다 보면 몇 년 후에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수일간의 수기운, 이런 물의 기운이 약해질 때 그 기운을 보충해 주도록 금생수, 생해지는 기운도 가지고 있죠. 자, 다음 병화 정제입니다. 정제요. 전부 안정된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좀 기분이 좋습니다. 12운성적으로 걸록이에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개수에게 안정적인 그런 재물, 운을 제공합니다. 우리 통상 과도한 리스크, 하이 리스크 이런 말을 좀 쓰는데요. 이런 하이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임을 뜻합니다. 그냥 갑자기 생겨난 재물이 아니에요. 아까 이 을사년에 바로 식신이 있었죠. 나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안정된 재물이다. 보람차고 값진 재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을사년 개수일간에게 재물은 정제입니다. 내가 잘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재물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정제가 아니라 편제를 그런 쫓는 느낌이 되겠죠.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리스크가 다시 될 수 있는 거죠. 자, 개수일간에게는 큰 욕심 없이 자신이 노력한 만큼 충분한 그런 재물이 들어오게 되는 을사년의 구조입니다. 직장인이든지 자영업자에게도 같을 겁니다. 안정적인 그런 수익이 좋을 때죠. 그래서 이런 과유불급이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안정적이 되었다고 해서 무리한 확장, 섣부른 판단 등으로 또 위험부담이 큰 주식, 코인, 선물 거래 같은 것들 있죠.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천간의 식신으로 지지의 정제를 만나서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많이 부려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무리하게 움직이다 보면 또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추가적으로 이런 자신의 능력, 말솜씨, 글솜씨, 이런 창작활동, 자격을 취득하거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같은 창의적인 그런 콘텐츠, 강연, 강의 같은 걸로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래도 과유불급은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을사년 개수일간에게는 한마디로 매우 안정되고 차분한 내실을 기하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25년에 이런 개수일간이 이런 환경을 만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지장간이 천간에 투간되죠.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음을 심사숙고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강점과 약점 판단하고 나가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운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그 운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개수일간에게 10성과 12운성을 통해서 한번 개수일간을 봐볼게요. 전체적으로 이 10성과 12운성을 잘 결합해 보면 그 운을 비교적 정확하게 어떤 강한 기운이 들어오고 또 어떤 약한 기운이 들어오는가, 강약점이 어떤 건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한 장으로 개수일간 내년 을사년의 기운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개수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에 사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화의 운이 지지에 들어오면서 한 해 동안 강력히 이 개수일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간목부터 한번 볼까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십천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사화라고 하는 을사년에 사화가 들어와 있죠. 누구에게나 을사년은 다 오지만 이 개수일간에게 사화가 개수의 각 천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사주 원국 속에 천간에 있으면 더욱더 눈에 띄게 강하게, 또 없어도 이런 기운적인 기운, 힘을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수일간을 기준으로 간목은 상관입니다. 을목은 아까 식신이라고 얘기했고요. 병화는 수국화하니까 정제고요. 정화는 편제입니다. 무토는 토국수하니까 정관이고요. 기토는 편관, 경금은 금생수하니까 정인이고요. 신금은 편인입니다. 임수는 겁재고요. 개는 나니까 비견이죠. 이렇게 십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바탕으로 해서 개수일간이 사화를 만났을 때 12운성이 들어갑니다. 간목은 사화의 병지죠. 을사는 을사 목욕지고요. 그 다음에 병사는 걸록지고요. 정사는 제왕지, 무토기토는 화토동법이니까 똑같이 록, 기는 왕입니다. 경사는 장생지고요. 신금사화는 사지, 임사는 절지, 계사는 태지의 기운을 십천간이 이런 사화에게서 12운성적인 그런 기운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수일간에게 을사년의 지지에 있는 글자 사화라는 그런 글자가 세운으로 들어왔잖아요. 강력한 운이라는 겁니다. 1년 동안의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십천간에 영향을 주는 사화의 기운을 강한지 약한지 불안한지 알아본다는 겁니다.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12운성으로 왕세, 강, 약,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겠다는 거죠. 나눠볼까요? 자, 걸록, 제왕 이 네 가지가 기운이 강하겠죠. 개수일간은 사화의 기운을 받아서 병화, 정화, 인, 정제와 편제가,
그리고 무토, 기토인 정관과 편관, 이런 기운이 록왕 매우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재생관합니다. 아주 활동적인 에너지가 뿜뿜하는 그런 기운이라는 겁니다.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요, 눈에 띄게 잘 쓰이고, 없어도 이런 정제와 편제의 기운은 강하다. 자, 편제는 육신적으로 아버지죠. 아버지의 기운이 강하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정제는 여자, 와이프다. 몸이 안 좋았다, 옛날에. 여태까지 약했던 그런 기운이 있었을 건데요. 그런 약한 기운이 이제 록으로 강하게 활발한 에너지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 기운 차려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한다. 아내의 기운도 매우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또 정제 편제 어떻습니까? 돈이죠. 돈, 재물입니다. 금전, 재화, 자금에 대한 그런 유통, 융통,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흐름이 좋아진다. 갑진년보다 강하게 재정관계가 좋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을사년의 을목과 사화, 식신과 정제였죠. 식신 생제였습니다. 소통합니다. 12운성 쪽으로도 정제 편제, 그리고 지장간 무경병, 경금도 정제로 아까 들어왔었죠. 전체적으로 순탄하게 가족들의 건강과 열심히 나의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참 좋습니다. 자, 무토, 기토, 정관, 편관도 강해지죠. 관성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내 남자의 기운이 왕해진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편이 벼슬이라고 예전부터 그랬었잖아요. 가장의 일이 잘 되고 그 무게를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밖에 나와서 열심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인자가 들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회사, 내 조직에서 나의 입지도 강해진다. 통상 우리가 어떤 얘기 하나요? 관운이 있다, 이런 말들을 좀 하죠. 정관, 편관 다 강한 기운이니까 올해 개수일간에게 관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편관도 강한 기운이 있죠. 편관, 해석해보면 치우친 관직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나를 살짝 힘들게 하는 그런 기운이죠.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는 있어요. 회사 조직, 내 사업에서 나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바쁘게 치열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뿜뿜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담, 책임을 좀 넘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은 마련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재성과 관성,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돈과 나의 직업, 이런 게 안정되고 발전하면 이런 게 정말 중요한 테마라고 하긴 해요. 개수일관, 을사년의 중요한 이런 재성과 관성들이 강하죠.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괜찮은 기운, 꽤 괜찮은 기운, 개수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경금, 정인이죠. 12운성 장생이 들어왔습니다. 정인의 장생, 여러 가지 공부나 학업, 문서, 자격, 인허가, 계약, 이런 것들이 또 유리하고 왕한 기운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엄마, 정인의 기운도 매우 충만해요. 그리고 학업적으로도 기운이 충만하다. 공부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학생들한테는 학생이 직업이고 공부가 주된 일이잖아요. 공교육, 바른 교육, 정도를 걷는 그런 길, 엉덩이 진득하게 무겁게 앉아서 할 수 있다. 조금만 공부했는데 쏙쏙 들어온다. 이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분들도 좋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약한 기운이 있죠. 신금과 임수, 개수, 사절태입니다. 사라고 해서 뭐 죽고, 절이라고 해서 갑자기 끊어지고, 막 이렇게 한자의 단어로만 너무 몰두를 하면 좀 불안해집니다. 그런 뜻 절대 아니죠. 나의 활동적인 에너지, 육체와 외부 활동적이냐, 아니면 정서적인 내면의 활동이냐, 그런 의미로 달라지는 거니까 나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신금이라고 하는 편인, 사지라고 하는데 특수한 공부, 창의적인 생각, 아이디어, 기획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평상시에 꿈꿔왔던 자기계발이나 뭐 특수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기운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좀 내실을 기해라. 번잡스럽게 다른 것까지 모두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하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더욱더 발전시키자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또 겁재와 비견이 절지와 태지죠. 절태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한 기운입니다.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비견 겁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인간관계, 바로 사람, 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좀 형성하고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리셋이라는 말도 좀 쓰는데요. 나의 주도적인 측면, 자립심이 시작돼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시기입니다. 자, 겁재라고 하는 나의 경쟁자들이 많다면 그 경쟁자들이란 말은 이 회사 조직에서의 나의 구성원 중에 경쟁자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만나는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 또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어요. 겁재, 재물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잖아요. 단순히 재물만 빼먹는 게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고요, 나를 이용하면서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과연 나를 생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나를 시기 질투하면서 내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인지. 우리 개수일관 분들 정말 예민하고 촉이 좋아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재의 기운을 절이라고 하는 이 12운성 쪽으로 끊어내는 그런 기운이다.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자. 어떤 부담되는 일이든 사람과의 관계, 갈등,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리셋을 하면서 비견, 나의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결국 기운은 약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간목과 을목, 상관 식신이죠. 병지와 욕지의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관의 병지라고 하는 것은 뭐 관성을 깨다, 보수적이고 묵은 그런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기운인데요. 그런 기운은 좀 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뜻으로 봅니다. 관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개수일간, 을사년에게 이런 상관의 기운이 조금 안정되었다라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 조금 차분히 한다. 나를 너무 드러내려고 막 뿜뿜 해가지고 좀 과유불급되는 그런 느낌인데, 조금 이런 상관의 기운이 병지다 보니까 조금 차분해질 수 있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또 을목, 욕지죠. 식신은 육신 쪽으로 내가 생하고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자식들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 자식 욕지다. 우리 아들, 딸, 자기를 뽐내고 치장점 하겠구나. 뭐 자유스러운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좀 명랑하게 어린아이처럼 좀 지내겠구나. 천방지축할 수 있겠다. 조금 좀 늘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뻗나갈 수 있는 그런 사춘기의 인자도 조금 있긴 합니다. 살짝 케어가 필요하다고 봐요. 남자에게는 뭐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신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존재감, 이런 기운이잖아요. 나의 일복, 먹을복, 재능, 뭐 표현력, 이런 거죠. 파릇파릇한 기운입니다. 을사년에도 열심히 내가 잘 깨어나서 일어나서 이런 재성과 관성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작의 의미가 강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하면 이런 개수일간에게 내년 을사년의 재성과 관성은 아주 원활한 흐름입니다. 건강합니다. 활동적이죠. 다른 특징들보다 좋고 유리하다. 정관평관 좋은 기운입니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업무와 일이 크기 때문에 조직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승진과 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보여지죠. 또 투자, 사업자금, 이런 자금의 흐름 전체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인간관계의 틀어짐이나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재극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재화가 커지면, 재물이 많아지면 인성이 불안정해지고 그런 뻗나가는 그런 욕구, 갈등의 인자들이 커지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정의는 강해지고 편의는 다소 약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학업적인 측면 유리하다. 그리고 각종 뭐 인허가라든지 특허 인증, 이런 문서적으로도 강하고 유리하다. 그래도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 인성이라는 그런 도장 찍는 거는 정말 많은 책임이 따르죠. 그 기운이 강하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성하고 관성만 쫓아서
정작 이러한 중요한 이 문서 제대로 보지 않고 뭐 독소 계약, 이면 계약 이런 거 안 보고 무작정 사업을 확장해서 낭패 보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돌다리 튼튼해도 두드려 봐야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한다. 이런 논리는 상식적으로도 아주 위험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일의 관성, 돈의 재성, 공부의 인성까지 좋습니다. 계술관, 사화, 지장건, 무형병, 정관, 정인, 정제 아주 바르고 안정적이라고 했죠. 왕성한 기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좋은 것들 쓰임새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2운성과 10성을 통해서 사화 위에서 각 천간의 기운 잘 구분해서 의미를 해석하고 강하고 약한 것 확인할 수 있는 것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자, 학생분 그리고 연애운, 건강운 이런 것들 한번 짧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장인들요. 회사 조직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을목이라는 그런 식신에다가 사화라는 그런 정관이었죠. 내 능력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정을 찾습니다. 12운성 쪽으로 사화가 천간에 미치는 영향 아까 재성과 관성이 둘 다 록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강하고 좋은 기운 받는다는 겁니다. 재생관이고요. 그래서 사주에 특별한 쏠림이라든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그런 직장인들이라면 자신의 조직에서 충분히 명예를 높이고요. 승진, 진급이라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취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사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식상 기운이 좋다고 했죠. 일단 식상 기운이 좋습니다. 정관에 드러나서 식신, 생, 재를 합니다. 재성의 기운, 식신의 기운도 원국에 드러난다. 사업에도 재물운과 금전운이 좋을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정된 재무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재무관리, 조직관리 원활한 흐름으로 이어지긴 이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시는 것, 아까 사업 확장이나 추가적인 투자 같은 것, 문서하고 허가, 계약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인성이 있었죠. 이런 도장 찍는 것들 흐름이 양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뭐 자문도 좀 구해보고요. 손해가 없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학업 운, 공부에 대한 얘기로는요. 사화중 경금이라는 그런 인성, 정인이 장생으로 있죠. 이런 장생의 호기로운 그런 시작의 의미,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기 전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뭐 무언가를 뭐 얻을 수는 있겠죠. 결과로 바로 빛을 보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훗날을 보면서 이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 잘 되는 시기잖아요. 한 걸음씩 정도를 지켜서 걸어 나가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그런 합격, 자격 취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학업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목표 꾸준하게 세우고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있는 끈기도 필요합니다. 학업 병행하면서 휴식의 조화 이런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계수일간의 연애운, 이성운도 한번 볼게요. 우리 을사년 주변에서 우리 계수일간 분들에게 먼저 매력을 알아보고 막 다가올 것 같습니다. 외적인 그런 매력도 충분히 있고요. 높아집니다. 좀 치장하기도 하실 거예요. 좀 꾸며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기가 상승할 겁니다. 조금 더 꾸미거나 뭐 어떤 스타일링 같은 것들 있죠. 사람이 확 바뀌었다. 외모적으로도 엄청난 매력을 풍기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자분들에게는요. 을사년 내 매력이 정말 빛을 발한다. 연애도 되고 이어져서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진지하고 성실한 정관의 바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미로 만나는 그런 사이 뭐 그거 말고요. 진지하게 훗날 이 결혼 이후의 생활까지 점쳐보고 판단해보는 그런 사람이겠죠. 여러분 참고로 이 결혼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큰 운이기도 합니다. 사주 원국에 배우자 궁도 있잖아요. 그렇죠? 궁합을 또 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인생의 흐름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대 사건이기도 합니다. 뭐 재물, 일,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중차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신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자분들 존중하고 지지해줄 그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남자의 경우도 좋습니다. 나에게 관심 있고 차분한 그런 여성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요. 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뭐 이런 말씀도 있듯이 그 미인은 외모나 내적인 매력까지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을사년 딱 맞는 그런 좋은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개수 건강운 한번 볼게요. 건강운 간단하게. 자, 을사년 개수일간 사화에 강한 화의 기운을 맞는 거잖아요. 지금 불의 기운이 양간으로 좀 강하게 들어왔다. 자, 그런데 개수 이런 물의 기운 조금 강하게 보여지니까 이 물의 기운이 조금 마를 수가 있겠다. 소화기, 소화기관, 그 다음에 심혈관, 피부관리 좀 건조해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장관, 병화의 영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기관, 예를 들어서 속쓰림, 위궤양 이런 유발인자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토 이런 영향으로 대장기관, 예를 들어서 뭐 설사, 변비,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조금 미칠 수도 있습니다.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도 좀 좋은데 휴식도 매우 중요해요. 스트레칭도 자주 하시고 체형 관리 중요합니다. 체형이 무너지면 체력도 바닥나고 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힐링, 활동적인 움직임, 뭐 산책, 트레킹 이런 것들도 좀 효과적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사화와 개수는 불과 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상반되는 에너지라서 뜨거운 불의 기운이 강력히 들어오기 때문에 임수의 물의 성질이 살짝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체력 소모가 커진다, 짐 빠진다 이런 거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무리한 활동 속에 자신의 이런 건강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또 꾸준하고 건강한 식습관, 하루에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하나의 키워드로 을사년 개수일간 운세 요약해 보면 나의 위대함이 은은하게 빛나는 그런 한 해. 원래는 찬란하게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또 좋아하실까봐 은은이라고 좀 차분하게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그 자신의 노력과 활동들이 좀 이제 활짝 펴서 직장에서 안정된 나의 위치 좀 보장받고 안정적인 그런 재정적인 지원까지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얻는다고 봐요. 10천간 중에서 거의 뭐 최고의 일간이라고 을사년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확천금보다는 그런 안정을 좀 택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너무 강이죠. 그리고 극과 극입니다. 중도도 필요합니다. 직장과 재물의 안정도 있겠지만 내 마음의 안정, 사주명리를 공부하는 이유도 그럴 테고요. 마음의 안정 매우 큽니다. 그게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개수일간 을사년 참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을사년 아주 좋은 해니까 개수일간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수일간도 일지를 포함하면 60가자 중에서 6가지나 있죠. 일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12신살로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12신살도 사주 운세를 풀어주는 그런 요긴한 이런 양념 같은 존재잖아요. 향신료 같은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어플에 보면 천일기인 만세력 쓰는데 12신살, 기타신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 12신살 세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원국을 보면 연지 두 번째, 일지 세 번째, 일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서 12신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지라고 하는 거는 뭐 국가, 조상, 큰 영역의 일들, 그쵸? 또 일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 뭐 배우자,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일간이라고 하는 나, 생각, 이상, 나에게 주어지는 목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을 12신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주, 을사년 들어오는 그런 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또 합충형파의 12운성, 12신살 잘 종합해서 결합해서 적용하다 보면 좀 보다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자,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런 개수로 시작하는 6가지 무엇이죠? 삼합으로 갑니다. 해묘미, 사유축 이렇게 있죠. 한번 써볼까요? 개, 해가 있고요. 개, 묘가 있고요. 개, 미가 있고, 또 개사, 개, 유, 개축. 딱 이렇게 6가지 일주만 생기죠. 뭐 개술년 없고요. 개자년 뭐 없습니다. 일간이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이치가 조금 바뀌는 거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사유축 먼저 할까요? 세 글자, 내년에 지살이 옵니다. 지살, 스트레스는 조금 있겠다. 그러나 걱정한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일이 잘 풀린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역마의 기운이 있습니다. 역마랑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자주 이동한다, 변화한다, 이동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객지 생활을 한다, 출장 외근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바쁜 생활을 합니다. 그만큼 활동적이라는 거죠. 성과도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만큼 신중히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때 아 이런 지살이구나 생각하면서 조금 신경을 쓰면 되죠. 자,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지살은 아주 자의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한다는 거죠. 귀인을 만나서 자수성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적이다 보니까 또 외로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음을 잘 쓰셔야 됩니다. 해묘미는 말씀드렸듯이 역마살, 역마가 발동합니다. 이동과 변화는 항상 있을 수 있다, 을사년에. 자, 현대명리에서 역마는 좋은 기운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역마나 지살, 성공을 위한 변화, 당연히 좋은 기운이죠. 생각만 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실천한다, 저는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봐요. 그래서 결실을 맺는다, 현대랑 걸맞는 그런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빠지겠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 나의 역량을 파악하고 높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각 일주들도 이런 지지의 합충 형파에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을사년에 강력한 불의 기운 사화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서 개해년, 을사의 사를 만나서 사해충 될 수 있다. 내 일지에 나타나니까 내 몸, 내 배우자 변화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뭐 건강이라든지, 뭐 직장 이동, 그리고 역마, 관계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12신살 파트에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예를 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흐름이 참 좋은 해입니다. 그 속에서 조금의 신중함을 좀 찾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쓰임새 있게 잘 쓰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5년 개수일간 운세 총론을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간 참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또 명리학의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공부하고 강의를 올릴 거고요. 기회가 되면 뭐 절운이라고 하죠. 을사년 월운 운세도 좀 올리면서 여러분과 조금 더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가 또 기다려지네요. 여러분 너무 빠르지 않게,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도반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